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귀로 듣는 여행 보석 같은 패널 분이심 우세린 작가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프로드 야생온천의 공동 저자이자 여행 작가인 우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쩜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잘할까요? 보석 같으신 분. 그러니까요. 아우 반짝반짝합니다. 음. 우리 작가님 네. 그 연초고 새해고 했는데 어떻게 특별한 곳 다녀오셨는지 또는 계획이 또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특별한 곳은 제가 주말에 최근에 벤추라 한번 다녀왔고요. 벤추라, 네네. 네, 벤추라 여행 소식은 오늘 전할 예정이고요. 네네. 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죠? 사실 한국에 있는 부산에 있는 작은 책방에서 무사히 책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오프로드 야생온천의 사진전과 영상 전시회가 지금 사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계시는 분들은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직접 가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가보시면 거기 가시면 책에 오프로드 야생온천 책에 수록된 사진이 무려 268개가 거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268점이나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전시를 하실 줄 몰랐는데 사장님께서 제가 전해드린 사진을 전부 다 전시하시겠다 하셔가지고 네, 지금 전시 중이고요. 황상호 작가 제가 직접 또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작가님 너무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조금만 더 앞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네, 것 제 같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잘 아름다운 들립니다. 목소리, 네네네. 옥구슬 같은 목소리 저희가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진짜 저희 가끔씩 라라랜드에서도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부산 사나이 그 오박사님도 부산에 계시고 맞아요. 하시는데 네네. 들으시는 분들 진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전시를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지난해 여름에 우연히 이제 책방 대표님이랑 인연을 맺었는데요. 대표님이 처음에 온천하면 보통 일본에 있는 료칸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에 온천이 있다고 또 그것도 야생 온천이라니 너무 놀라셨대요. 그래서 흥미를 가져주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 이후에 책방 대표님이랑 이러저런 얘기를 주고받던 중에 이 책방이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요. 그 서점이 이제 다목적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서점도 있고 그 서점 옆에 극장도 있고 모임방도 있고 카페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독립영화 상영을 일주일에 한 진짜 3-4편씩 하는 곳이고요. 그 문화예술 이벤트 공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라서 여기서 전시회도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또 마침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먼저? 네네 우와. 감사하게도 네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오퍼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게 다목적 문화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다목적 문화 공간에서 이렇게 우세린 작가님의 그런 자연 온천 여행을 기록한 사진점들을 여러분들이 부산에 직접 가시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못 보는 게 진짜 아쉬울 그러니까요. 정도로. 다음엔 네. 여기에서도 하면 더 좋을 텐데, 그죠? 네, LA에서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전시회를 열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시 기간은 1월 16일부터. 네, 하죠. 1월 16일부터 시작했고요. 네. 2월 16일까지 전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딱 한 달 동안이네요. 딱 한 달.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에 있는 무사히 책방에서 열리고요. 그 부산 북구 함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면동이요? 하면동. 근데 전시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벤트들도 한다면서요. 네, 전시 기간에 무사히 책방에 방문을 하시면요. 방문하셔서요. 책 오프로드 야생온천에 구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커피와 차를 대접해 드리고 있고요. 우와. 네, 그리고 전시 기간 중에 책을 주제로 한 대면 독서 모임도 열리고요. 비대면 작가 북토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비대면 작가 북토크에서는 이렇게 LA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 북토크가 진행돼서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분이든 참여 가능하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랑 시간은 저희가 논의 중이거든요. 우와, 네. 네네.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그리고 또 최근에 벤추라를 다녀오셨다고 아까 저희가 얘기하셨죠. 네네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소개할 여행지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오늘 소개 여행지가 바로 벤추라이기도 한데요. 네. 그 벤추라 가면서 그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 이어져 있거든요. 해변가 따라서 옥스나드, 벤추라, 몬테시토까지 다녀왔습니다. 이게 마을들이 되게 조그맣게 해변가 따라서 있는데 이게 마을마다 매력이 각기 다 달라서요. 네네. 진짜 어느 하나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벤추라와 옥스나드 등을 가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줄 벤츄라라는 도시 일단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벤츄라는 에스파뇰어 행운 혹은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A에서 차로 1시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해안가 마을입니다. 네, 작가님 너무나도 죄송한데요. 네. 혹시 마이크를 한번 네. 제가 드릴게요. 옆에 있는 마이크로 한번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벤츄라에 있는 벤츄라는 그래서 LA에서 차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작은 해안가 마을이고요. 네. 그 말리부 해안가 지나서요. 맞아요. 산타바바라 가기 한 30분 전에 위치해 있고요.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느긋이 내리쬐는 햇살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벤츄라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못 가본 곳이라서 좀 이한 씨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LA에서 가본 데가 별로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한인타운 말고는 아무 데도 안 가봤다고. 그래서- 한인타운 지킴이. 나중에 이제 한인타운 경찰 명예 경찰 훈장 받을 한인타운 예정이에요. 장승이 되겠다. 한인타운 장승. 장승이다라는 느낌으로. 아니, 자, 근데- 오늘 벤츄라 한번 여행을 가볼게요. 그러니까. 근데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기차 여행도 근데 그 기차 LA에서 벤츄라까지 기차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LA 다운타운에 있는 유니온역에서 암트랙 기차를 타고요. 벤츄라역까지 가는데 1시간 50분쯤 걸리거든요. 괜찮네요. 시간 있다. 네, 또 그리고 옥스나드라고 벤츄라 인근에 있는 옥스나드역까지도 메트로 링크를 타면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운치 있을 것 같아요. 음. 운전하고 싶지 않은 날 가끔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가끔 운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여행을 많이 하니까 네. 오늘은 운전하지 말고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날 있더라고요. 어. 달걀 딱 삶아가지고 삶은 달걀에 사이다 딱 싸가지고 아니 꼭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혼내듯이 얘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 머리로 계란 딱 깨고 그러면서 약간 목 막힐 것 같으면 사이다 딱 마셔주고 네네. 그 느낌 기차에서 너무 맞아요. 무섭네요. 기차 여행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 혹시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전경도 있을까요? 네, 바다를 일부 볼 수 있는데요. 어. 그 암트랙 기차 중에서 샌디에이고부터 이제 샌루이스 오비스포까지 이어지는 기차예요. 퍼시픽 서프라이너 이걸 타고 가면 되는데요. 네. 이 퍼시픽 서프라이너는 보통 7량으로 운영이 되고 2층 열차고요. 안에 들어가면 비즈니스석도 있고 일반석도 있고요. 카페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보시려면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좌석에 앉으시면 바다를 보시면서 갈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아시면 좋은 부분이 네. 이제 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바다 구간보다는 내륙 구간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다 언제 나오지 하고 1시간 정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졸리는 눈을 치켜뜨면서 1시간 동안 보셨어요, 그래서? 봤죠. 바다가 그래도- 일부 나옵니다. 봐야지. 네, 그런 생각보다 독한 우세린 작가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차는 좀 자주 있어요? 얼마나 자주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암트랙 열차의 경우에는 하루에 5대 정도 운영이 되고요. 평일 기준으로 일반석은 편도 26불, 비즈니스석은 38불이고요. 오, 괜찮네요. 그렇죠. 음. 주말에는 조금 더 비싸요. 일반석이 한 41불, 비즈니스석은 50불이고요.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되는데요. 암트랙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 아까 카페룸 말씀드렸는데 기차에 그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 네. 전망대 객실 아래층에 카페룸이 있어서요. 여기서 커피와 스낵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와 스낵까지. 와,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벤츄라 다운타운에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까요? 네, 벤츄라는 도시 자체가 캘리포니아 히스토릭 디스트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 역사적인 건물이 많은데요. 건물들이 대부분 100년 이상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시청 건물이에요. 그 샌부에나 벤츄라 시티홀인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적인 건물이고요. 샌부에나 벤츄라 미션을 세운 후니페로 세라 신부의 동상이 그 시청 건물 바로 앞에 세워져 있고요. 이 건물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천장이 돋보이는 스페인식 건물입니다. 와, 이게 햇빛이 비치면 진짜 완전 장관이 펼쳐지겠네요. 네, 너무너무 멋있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사실 1970년대까지는 법정으로 사용이 됐던 건물이래요. 또 이 건물 이외에도 도시 곳곳에 100년 넘는 건물이 정말 많아서 도시를 찬찬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근데 작가님이 벤츄라 다운타운에 가면은
꼭 들리시는 곳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뭐 숨겨진 핫플레이스인가요? 어디? 뭐 숨겨진 핫플레이스라고 해야 될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제가 벤투라 다운타운에 가면 중고샵에 꼭 들려요. 중고샵이요? 네, 빈티지 네. 샵이에요? 빈티지 약간- 샵이라고 보셔도 되고 중고 물품을 거기서 다시 되팔 수도 있거든요. 우와, 트레이드도 가능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창고에서 물건을 떼와서 팔기도 하는데 네. 진짜 다른 도시보다 이 다운타운 곳곳에 중고 가게가 정말 많고요. 그 하나 건너 중고샵 그러니까 한 가게 그 다음에 뭐 바로 중고샵이 계속 있을 정도로 많고요. 네. 뭐 가구 가게도 있고 인테리어 용품부터 의류까지 정말 다양한 중고 가게가 있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히 그 다운타운을 돌아다니다가 이 중고샵의 세계에 눈을 떴는데요. 그날 바로 의자를 구입했어요. 의자를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싣고 집으로 오신 거예요? 맞아요. 차에 싣고 집에 갔었는데 상태는 어땠어요? 상태가 진짜 너무 거의 진짜 새 것과 같은 물건이고요. 제가 우연히 LA 한인타운에 있는 가구 가게점에서 똑같은 물건을 본 거예요. 네. 근데 가격이 벤투라에서 산 의자가 30%는 싸요. 그래요? 네,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갈만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난 주말에도 제가 가구 보러 갔었던 거거든요. 아. 좀 이런 인테리어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작가님이. 집에 인테리어 스탠드 같은 것도 좀 하나 바꾸려고 갔었는데 음. 너무 괜찮은 게 많아서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가서 구입하겠습니다. 중고샵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벤투라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못 보실 만큼 굉장히 많은 샵들이 있다고 하니까 꼭 맞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다운타운 곳곳에 또 와이너리도 있다면서요. 네, 벤투라도 이제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가에 속하는데요. 네.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부 해안가가 이 토양과 기후 덕분에 포도 생산이 잘 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와이너리와 와인 농장이 많습니다. 와인 농장이. 네, 그래서 다운타운에도 와이너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벤투라 지역 일대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만든 와인을 직접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벤투라 해안가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다운타운에서 걸어서 한 10분 안팎 거리에 해변과 피어가 있는데요. 이 피어에 가시면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긴 목교가 있습니다. 네, 다리가 있는데요. 네. 그 길이가 무려 1620피트고요. 정말 길어요. 그래서 이 피어 길이가 긴 만큼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해안가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고요. 또 해안가 길이 자체도 굉장히 길거든요. 한 네. 2마일 정도 돼서 이 자전거 대여하는 곳도 있고 자전거 대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산타바바라까지 가는 분들도 있었고요. 혹은 오하이로 이어지는 산악 코스도 인기라고 합니다. 와, 와인까지 쭉 긴 목교에서 저 끝에서 이쪽으로 인스타그램 또 촬영하기도 굉장히 좋겠네요. 역시 또 저기 인스타그램. 네. 저기 준비된 네. 여기 저 인플루언서 저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시아 씨 도대체. 자, 자, 그러면 저희 벤투라 하버 항구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벤투라에 있는 항구가 이제 하버 항구고요. 여기 가시면 진짜 새파란 하늘과 바다 그리고 하얀 돛담배가 어우러져서 정말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데요. 보트나 카약 즐기시는 분들 많고요. 이 길거리에 보면 예술 작품 전시회나 뭐 갤러리 아트 부스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면 분위기가 1년 내내 되게 축제 분위기 같아요. 특히 그 메인 거리인 프로메나드에 가면 예술 이벤트도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요. 여기 갈 때마다 저는 기분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축제 온 기분. 맞아요. 카니발 막 이런 거 오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벤투라 일대가 고래를 볼 수 있다고요? 그 고래 보는 걸로 되게 유명하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여기 가시면 고래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와. 그 벤투라 하버 항구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타셔도 되고요. 네. 그 옥스나드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면요. 3시간 반 동안 고래를 실컷 볼 수 있는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셨어요? 타셨어요? 네. 그럼요. 갔었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그 태평양 회색고래가 출몰하는 시기로 유명합니다. 지금이 시즌이에요. 태평양 회색고래는 어떤 고래예요? 네, 태평양 회색고래는 일명 캘리포니아 고래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몸 길이가 진짜 길어요. 49피트에 달하고요. 무게는 41톤입니다. 41톤 어마어마하네요.
하네요. 와, 네. 보통 언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태평양 회색고래가 보통 12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그 알래스카에서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서식지를. 그때 벤츄라 바다를 지나고요. 이때 많이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범고래나 푸른고래, 돌고래 등도 겨울철에 많이 출몰합니다. 진짜 지금이 시즌이네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특히 1월, 2월이 진짜 시즌이다라고 되어 1월, 있고요. 2월이, 특히 고래 투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이 시즌의 고래를 보지 못하면 다음에 무료로 티켓을 주겠다라고 우와. 보장을 할 만큼 그러니까 거의 가시면 무조건 볼 수 있다. 확실하다라는 네, 뜻이네요. 오. 겨울철에 와. 그러니까 이 시즌에 가시면은 꼭 볼 수 있다니까 꼭 가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보는데 돈이 물론 들어가겠죠. 근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네, 투어 참가비는 성인 기준으로 1인당 45불이고요. 근데 3시간 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코 비싸진 않더라고요. 혹시 근데 3시간 반인데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진짜 고래를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갔었는데 한 500마리를 동시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나 한 500마리 본 것 같아. 아니 동시에요? 네, 진짜 사방으로 나타나요. 몇 년 동안 볼 고래를 한 번에 그냥 다. 그러네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갈 생각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멀미 같은 건 괜찮으셨어요? 저는 원래 배멀미가 없거든요. 근데 황상우 작가는 배멀미를 해서 네. 멀미약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멀미약 꼭 챙겨서. 꼭 챙겨서. 우리 옛날 기미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가져가야 할 준비물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멀미약 꼭 가져가셔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락이나 간식을 준비해 가는데 이게 길잖아요. 네. 3시간 반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물론 배 안에 카페 칸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남편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꼭 챙겨가고요. 물이나 따뜻한 옷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이게 낮 시간에는 날씨가 따뜻할 것 같은데도 이게 바다 한가운데까지 맞아요. 가서 고래를 바람이. 봐야 하기 때문에 따뜻한 옷은 필수이고요. 그래서 이제 멀미약이랑 따뜻한 옷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 유명한 섬도 이 일대에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북아메리카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채널 제도 국립공원 해양 보호구역인데요. 거기 안에 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산타크루즈 섬, 에나카파 섬, 산타로사 섬, 샌미구엘 섬 등 4개의 섬이 있고요. 정말 천혜의 자연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정말 유명하고요. 특히 산타크루즈 섬은 스모글로브 코스라는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해변 하이킹 코스로 유명합니다. 여기 가시면요. 진짜 네. 높은 초원이 쭉 이어지거든요. 한 8마일 정도 되는 왕복 트레일길을 따라서요. 이 태평양 바다와 인근 섬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꼭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도 벤츄라 하버 항구나 옥스나드 항구에서 배를 탈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산타크루즈 섬을 많이 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배 타고 한 1시간 혹은 1시간 반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돌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인도예요. 그래서 무인도예요. 네네, 섬 안에 숙박 시설이 없어서 이한 씨 나중에 여자친구 데리고. 아니 저는 무인도 좋아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저 혼자. 그러니까 그리고 무인도라는 것도 네. 상대방한테 얘기 안 하고 데려가는 거. 근데 저 혼자. 나 혼자. 뭐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 그냥 혼자 있는 거 기분 좋지 않아요? 이상해 그죠? 진짜. 아니 왜요? 나 혼자. 좋은데요? 근데 무인도인데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가도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인원 제한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만 배 티켓을 팔고 있고요. 네. 무인도라서 섬 안에 호텔이나 이런 숙박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박을 하시려면 무조건 캠프 사이트에 예약을 미리 하셔야지 1박이 가능하고요. 캠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배값이 조금 올라가서 1인당 44불이고요. 그래도 괜찮네요. 저 나쁘지 않죠. 네. 그러면은 그 숙박 시설은 따로 없지만 캠핑은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내가 따로 캠핑 용품 가져가면. 네, 가능합니다. 이한 씨, 나중에 잠잘 곳 없으면. 아니 근데 밤에 너무 춥지 않을까요? 바닷가 근데 무인도이기 제 때문에. 주변에도 진짜 캠핑 매니아들 있거든요. 네. 추워. 저도 항상 물어봐요. 춥지 않냐고 막 어. 어떻게 가는데 춥지만
또 용품들이 다 있고 그런 맛에 또 겨울엔 캠핑 맛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한 씨 도전해 보세요. 시한 씨 다녀오세요. 전 추운 데서 자면 입이 안 이렇게 돼요. 이한 씨 월요일에 방송하네. 나는 이렇게 입 돌아가서 방송하는 걸 너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추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재밌게 즐기려고 하는 건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무인도에 대한 정보까지 음. 몰랐던 정보를 너무 잘 알려주시는데요. 네. 작가님은 근데 사실 자연 온천 전문가시잖아요. 인근에 혹시 여기도 자연 온천 혹시 있을까요? 설마 있을까요? 그러니까 설마. 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벤츄라에서 북쪽으로 이제 한 30분쯤 올라가면요. 몬테시토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네. 이 마을 산기슭에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온천으로 이름난 몬테시토 온천이 있습니다. 이 몬테시토는 에스파뇰로 작은 산을 뜻합니다. 이 몬테시토 온천과 또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의 온천들은요, 이제 저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의 관절염을 고쳤다거나 네. 아니면 불치병을 치료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몬테시토 온천은 월버 커티스라는 1950년대 어떤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월버 씨가 그 당시에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치의로부터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시험부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 월버 씨가 정말 살고 싶으셨나 봐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몬테시토에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마을에 진짜 찾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 마을에서 우연히 110살이 된 아메리카 원주민을 만납니다. 네. 이 원주민이 이제 장수의 비결을 이 몬테시토 온천물을 마셔서 그렇다라고 이유를 마셔서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월버 씨가 실제로 수개월 동안 매일같이 온천수를 마시고요. 목욕을 한 끝에 병을 완치했다고 합니다. 불치병이었는데 게다가 6개월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주치의에게 판정을 받았는데도 근데 결국에는 110세까지 사신 거예요. 이분이 110세까지 사셨는지는 제가 근데 완치가 되셨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이걸 저는 이 온천물에 자주 씻고 해서 건강해진 줄 알았는데 마셔서. 그렇다고요. 마시는 게 비결이라고요. 설마 사람들이 씻었던 그 물을 마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1950년대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겠죠. 되게 깨끗했을까요? 깨끗해서. 훼손되지 않. 네, 지금이랑은 좀 다르겠죠.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월버가 그렇게 병이 낫고 나서도 이렇게 온천 리조트를 그곳에 또 지었다면서요. 맞아요. 자기가 이제 불치병을 치료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만 알기엔 아깝다 해서 여기에 온천 리조트를 실제로 3층짜리를 짓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러면서 도서관이랑 와인바 산책로까지 만들었고요. 이 일대가 사실 날씨가 너무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방문객이 기본적으로 많았는데 이 온천이 불치병 치료했다고 소문이 나면서 그 신장염과 간, 방광, 통풍, 류머티즘까지 치료했다고 얘기가 소문이 나면서 네. 정말 미 전역에서 관광객이 정말 많이 몰렸고요. 그래서 당대 스파 명소로 떠오르면서 이 월버 씨가 20년 만에 정말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만해요. 부까지 얻었어요. 월버 씨는 다 얻었네요. 그러면 건강도 얻고, 건강도 얻고 부까지 부도 얻고. 얻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그 이후에 온천 리조트 주인이 몇 차례 바뀌다가 1964년에 큰 화재가 한번 났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온천 리조트는 불탔고요. 자연화됐습니다. 지금은 몬테시토 온천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네. 산 오르다 보면 이한 씨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바로 여기 갈 것 같아요. 이 산 가다 보면 비키니 입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지금 오늘 중에 가장 지금 눈이 동그래진 거 보셨어요? 네. 여기 온천에 가려면 사실 1시간 정도 하이킹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산 오르다 보면 정말 비키니 입고 있는 여성분들이나 수영복 반바지 입은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온천에 나체족이 많다 했잖아요. 아. 근데 여기가 해안가랑 좀 가깝기 때문에 해변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오시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비키니를 입거나 이제 수영복 반바지를 입고 정말 해안가에 바로 바다에 들어갈 법한 차림으로 온천에 올라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도시 입기 귀찮아서 그냥 그 상태로 등산을 하시는군요. 자유로운 영혼의 그 모습 그대로. 오. 이한 씨 되게
자주 가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온천이 더 궁금해요. 이 명약이 있는 온천. 건강을 준다라고 건강을 하니까.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네, 근데 그 온천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네, 온천에 가시면 온천탕이 6개인데요. 네. 계단식 논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층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탕이 뜨겁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또 유황온천인데요. 유황온천인데도 불구하고 온천 수질이 정말 깨끗해요. 저도 진짜 빨리 좀 가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머드팩, 그 진흙 머드팩 그 가능한지 저희가 여쭤보는데 여기도 혹시 가능할까요? 여기도 머드 진흙팩 가능한 곳으로 정말 유명해서요. 마을 주민들이 이 머드팩 담아가려고 진흙 담아가려고 통을 가지고 오거든요. 아니 이거를 가져가도 돼요? 근데?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 그래요? 오. 그럼 또- 집에 가서 그걸 할까? 아니 근데 이걸 담아가서 사실은 뭐 피부 어디에 쓸 수 있죠? 피부에 바르는 거 말고. 네, 피부에 바르는 거 말고 머드팩이요? 네. 머드팩 피부에 바르는 아니 음식에 쓸 아니 수 없는 머드팩을 거죠? 지금 작가님한테 여쭤보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가져가서 그거를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서. 어디 있을까? 근데 가져갈 수는 있는 거죠? 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자연하게 됐기 때문에 특별히 주인이 없어요. 땅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오셔서 머드 진흙을 원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관리를 그렇군요. 누가 하세요? 자연 온천인데 주인이 없으니까. 네, 이런 대부분의 자연 온천은요. 온천을 자주 이용하고 관리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뭐 어떤 온천의 친구들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네. 이 몬테시토 온천의 경우에는 데렉이라는 백인 청년이 온천 지킴입니다. 지금 아저씨님이 이하님 내일 오후 5시 5분에 네. 그 온천에서 만나시죠. 만나죠. 내일 바로 갑시다. 네, 바로 누가 저희가. 펑크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몬테시토 온천도 물론 있지만 몬테시토 마을에는 또 유명한 분들이 또 많다고 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몬테시토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실제로 이 몬테시토 마을에는 영국 해리 왕자와 여배우 메건 마클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이 부부는 1,465만 달러 상당의 호화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이웃에도 또 영화 배우 한 분이 사시는데 영화 아이언맨에서 빌런으로 출연했던 배우 제프 브리지스 씨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도 살고 있어요. 우와. 해리 왕자 저도 해리 왕자 여기 뭐 집사 이런 뉴스에 나오니까 네네, 막 헐리우드 다큐멘터리도 뉴스에 나오고. 있고. 근데 그 해리 왕자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장실이 많다라는 소문 들었거든요. 진짜 그 화장실 좋아하시나 봐요? 화장실이 많이 제가 아니라 해리 왕자가 아니 네, 그렇죠. 화장실이 많다는 진짜요, 게 해리 진짜예요? 왕자가? 네, 사실이에요. 이 요실금이 있으신가? 사실인가요? 네, 요실금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2020년에 사실 해리 왕자가 산 지가 얼마가 안 돼요. 2020년 6월에 몬테시토에 저택을 구입했는데요. 침실은 9개인데 화장실이 16개래요. 심지어는 파티용 욕실이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유럽 사람들이 200년 전, 뭐 300년 전에 잘 안 씻기로 유명했대요. 심지어 영국 맞아요. 사람들은 뭐 평생에 이 한 번 닦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안 씻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우리는 유럽인과 다르다라고 선을 긋기 위해서 욕실을 이제 많이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성공한 이민자들이 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 개수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많으면 부가 또 불을 또 과시할 수 있다는 가끔 것도. 손님 오시면은 네. 화장실 중에 하나 이렇게 거기다 욕 깔아드리고 좀 넓은 화장실 있잖아요. 약간 하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하시고 뜨거운 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네, 전 좋네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화장실이 많으면 부의 상징이다. 그런데 사실 이 벤츄라 하면 이 까마리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아울렛. 까마리오. 까마리오. 맞죠? 까마릴로라고 하지 않나요? 까마릴로. 근데 이렇게 유명한 아울렛이 있는데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까마릴로라고 발음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에서는 까마리오라고 하더라고요. 본토 발음인가 봐요. 까마리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 까마리오 아울렛이 제일 유명한 지역이죠. 그 옥스나드랑 벤츄라에서 한 15분 정도 들어가면 내륙으로 들어가면 농촌 마을이 있는데요. 아울렛이 유명합니다. 이 한인분들이나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이 아울렛에 자주 가는데요. 사실 LA 인근에 아울렛 3개 있잖아요. 맞아요. 시타델이랑 그 데저트 힐, 네. 까마리
온타리오까지 3개가 있는데 또 입점한 브랜드가 아울렛마다 달라서 여기를 꼭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와 여러 가지 쇼핑뿐만이 아니라 볼거리 게다가 정말 명약이 있는 온천까지 맞습니다. 우리가 꼭 벤츄라를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소개를 다 못해드렸는데 또 매년 5월 셋째 주에 딸기 축제가 있다고면서요. 딸기 축제도 있어요. 네, 어. 옥스나드에서 매년 딸기 축제가 매년 딸기 열리고 축제가 있는데, 5월 네. 셋째 주 주말이면 열리는데요. 사실 제가 딸기가 그러면 겨울에도 날까 해서 농장에 연락을 해봤더니 이미 1월 중순부터 딸기 수확이 시작이 됐대요. 아. 그래서 농장에 직접 가셔서 신선한 딸기 지금부터 맛보실 수 있고요. 또 이 딸기들은 산타바바라나 뭐 베버리 힐즈 파머스 마켓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음. 저희 이 근방 벤츄라 인근에 진짜 더 살아있는 생생 정보를 라더시님이 댓글로 쫙 남겨주셨는데 저희 잠시 뒤에 1시에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하고요. 너무 좋네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소식 알려주셨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벤츄라 여행에 관한 이야기는 책 오프로드 야생 온천에도 소개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책 구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임페리얼 여행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임페리얼이요? 네, 임페리얼이요. 오, 기대됩니다. 임페리얼? 저 뭐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요. 지역이 있어요? 아,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샌디에이고 지나서요 국경 지역에 있어요. 멕시코 국경 쪽이요? 네. 오, 저 그런 거 좋아요. 다 그래요? 다다음 주인가? 그래요. 다다음 주 만나요. 저희가 2주 뒤에 다다음 되는 주에. 거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작가님 우세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